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수익을 말하다 김선윤입니다. 자, 오늘도 강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떠셨습니까? 많이 좀 힘드셨죠? 자, 특히나 LG화학 이슈가 좀 있었죠. 컸었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그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대응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보고 그 다음 말씀드릴 게 시장에서 많이 도는 오버행 이슈, 나쁜 오버행 이슈, 좋은 오버행 이슈? 좋고 나쁜 게 따로 있었나? 오버행이면 다 안 좋은 거 아니야? 네, 그에 대한 부분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보는 방법. 제가 이미 이제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는 지난 일요일 날, 최근 일요일 날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기도 했어요.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오늘도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 내가 만약에 급등주를 샀는데 너무 불안하다.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 나오면 어떡하지? 최소한 그래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제가 활발히 현재 움직여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LG화학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아주 강하게 적극적으로 리딩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서울경제TV 김선윤, 허반석 같이 있습니다. 같이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 제 이름만 검색하시면 현재 방에 1,200여 명이 현재 계십니다. 1,500명이 들어오는 순간 더 이상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1,500명 기준으로 해서 제가 또 좋은 선물까지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300명 남았는데요. 제가 방송 한 번 할 때마다 100명, 200명씩 쌓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내일 아침 재방송을 통해서도 오늘 제가 진행한 방송 총 3가지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서울경제TV 김선윤, 허반석 꼭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너무 많이 들어오신다면 내일 아침부터 들어오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함께 하실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강의할 건데요. 기관들의 지금 같은 모습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기관들이 제가 이제 그 선물로서 동시 만기 상황이 지나면 사실 기관들은 크게 핑계댈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최근들의 흐름 보면은 이 기관들이 계속적인 매도 흐름을 보여줍니다. 정말 계속 나가요. 그런데 외인은 그래도 뉴욕 증시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거든요. 뉴욕 증시가 밀렸던 순간은 아니었지만 뉴욕 증시가 반등을 하는 포인트에 맞춰서 들어왔었다고요. 어제 안 좋았기 때문에 오늘 외인들 나갔던 모습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기관은 방향성 자체가 없어. 그냥 방향성 자체가 없이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개인들이 힘을 못 받았습니다.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사실 개인들이 이거 더 파는 거예요. 더 파란 거예요. 왜요? LG화학 오늘 엄청 던졌잖아요. 개인들의 매수가 이게 많았던 게 아니라고요. 좀 많이 안타까운데 이 흐름 자체가 좀 돌아올 때가 좀 빨리 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저런 고민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슈 이쪽으로 넘어가서 자, 하나씩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씩 보죠. 카카오게임즈 사셨죠? 자, 제가 이제 가족방분들하고는 말씀드렸던 것은 85,000원 매도 사인 드렸고 82,000원 매도 사인 드렸습니다. 깨지고 내려갈 때. 셋째 날 때 상한가 안 가는 날 그때 매도 사인 드렸고 모두 다 해피하게 정리하고 나오셨습니다. 한 주도 들고 계신 분이 제가 없는 걸로 혹시 숨기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 가족분들 설마 매도 사인 드린 적 없는데 한 주라도 들고 계시다면은 빨리 자수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넥스트 카카오게임즈가 과연 무엇일까? 관련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다음 LG화학의 분사 이슈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버행 이슈. 전자공시를 조금 쉽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자공시를 쉽게 파헤쳐서 안에 있는 내용, 나도 이 정도는 알아.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핵심의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조금만 깨우치고 가신다면, 배워가신다면 100%는 아니지만 일부의 리스크에 대해서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강의 핵심은 맨 마지막에 오버행 이슈에 대해서 파헤치자. 또 하나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기업 방문을 다녀왔습니다. 카메라맨 대동하고요. PD님 같이 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하고 왔는데 회사가 굉장히 좋아져요. 내년에. 엄청나게 좋아져요. 네, 제가 오늘 오픈 채팅방을 통해 들어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다녀온 사진, 아마 편집된 영상은 빠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나가긴 하겠지만 미리 다녀온 사진들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하고 종목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꼭 오픈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이런 회사구나. 네, 다녀왔다. 일단 이름이라도 먼저 알면 기분은 좋잖아요. 나중에 내용을 알게 되더라도. 이름은 공개할 테니까 내일 아침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종목 체크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카카오게임즈가 바닥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카오게임즈가 바닥일까요? 주가의 반등은 이제 시작을 할까? 근데 어제 오늘에서 조금 반등이 바닥에서 나오는 듯 하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특히나 오늘 시장은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약간의 밀림. 또 크게 빠지지도 않아. 보통 이런 타이밍 맞춰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할 수도 있거든요. 자, 적정 주가는 얼마일까? 자, 넘어가서 카카오게임 차트를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자, 카카오게임즈가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오늘이 6일차입니다. 상장한 지 6일차가 됐는데 6일차예요? 둘째 날까지 좋았죠? 셋째 날 10%가량 오르고 밀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요날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네. 왜냐하면 가죽방 분들 중에 굉장히 좀 많은 분들께서 장외로 65,000원, 7만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공모하셔가지고 10주, 30주, 50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는 리딩을 해드려야 됐죠?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자, 그래서 흐름이 심상치 않다. 85,000원 이탈 시 매도 사인 나갔고요. 82,000원 이탈 시 매도 사인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밀려 내려갔는데 제가 이 종목을 어제는 사실 보면서 바닥을 찍었나라는 흐름을 좀 기대하면서 대응을 했지만 쉽지 않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오전장에 잠깐 대응했는데요. 올라가는 듯 하다가 결국 깨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이거는 좋은 모습은 아니어서 아직은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구나.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크게 이슈를 못 받았어요. 네. 아직 정확하게 바닥 확인을 못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부터 해서 분봉입니다만 반등을 주는 흐름을 기대해 봐야 되는데 오늘 마지막에 분봉상으로 갑자기 좀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꽤나 많은 분봉상의 물량이 들어왔어요. 88,000주? 마지막 거래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까? 근데 현재 뉴욕 증시의 흐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장 출발 나스닥이 2%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전반적으로 테슬라도 많이 떨어지고 종목들이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면 내일 증시에서 어쨌든 모든 종목들이 영향을 받겠죠. 특히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잖아요. 자, 카카오게임즈 반등의 시작일까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적정 주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시 일로 보시죠. 자, 적정 주가 얘기를 할 건데 잘 보세요. 우리나라 게임 중에서 진짜 뭐가 가장 싼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글로벌 게임사들의 평균 PER 자체가 약 30배 수준입니다. 30배. 텐센트도 30배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근데 기업 가치가 커지고 실적이 높아질수록 사실 PER은 안정권으로 가요.
사실 전 세계 글로벌 게임 회사들의 평균 PER 자체가 20배에서 30배 수준을 보여줍니다. 보통 이 이상으로 넘어가서 40배가 넘어가거나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네, 고평가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카카오 게임즈는 올해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주가 기준 PER을 한 60배 정도라고 현재 체킹이 되고 있습니다. 60배. 자, 현재 주가가 64,000원. 60배. 글로벌 PER 얼마? 30배. 맥스 때리고 반값 들어가면 얼마? 3만 원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기관에서 나오는 적정 주가는 4만 원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괴리가 아직 2만 원가량이 있어요. 네. 상승을 좀 더 그릴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볼 때 아직은 절반 이상에 대해서는 아직은 비싸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퍼센테이지로 따져봐도 아직은 7, 80%는 비싸다. 싸다고 느꼈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분봉을 보니 그래도 조금은 싸다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의 하락을 만약에 해주고 다음 주부터 해서 하락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그때부터는 이제는 매수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겠죠. 약간의 등락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네.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즈를 만약에 단기로 대응하신다면 내일은 아니고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씩은 대응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겁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 게임주들의 PER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국내 대표 게임주들 PER입니다. 올해 실적 예상치 기준으로 제가 정리했고요. NC가 24배 상황입니다. 그리고 넷마블이 47배, 컴투스 12배, 펄어비스 15배인데요. 사실 주가 흐름을 봤을 때 뭐 다른 종목도 많지만 우선 4개를 갖고 나왔는데 이 중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 일단 요거 2개만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넷마블 같은 경우는 우선 기본적으로 게임이지만서도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네, 빅히트가 있습니다. 빅히트 엔터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플러스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프리미엄을 받기 때문에 이게 47배. 그러니까 게임 가지고만 보더라도 넷마블 뭐 25배 정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 빅히트 20배 이상 줄 수 있죠, 당연히. 그렇죠? 상장 이슈가 있으니까. 언제 청약합니까? 공모합니까? 10월 5일, 6일이었나요? NH투자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이 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 증권사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십시오. 네. 얼마 전에 이제 아시죠? 네. 거래가 안 됐었어요. 아침에. 접속이 안 됐던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국투자증권과 NH는 조금, 아니 NH까지는 아니고 삼성이 그랬었죠. 그래서 한투 쓰시는 분들은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서버를 늘렸을 수도 있고 어떻게 잘 하셨겠지만 경험이 그러하니 한투에 대해서는 NH 아니고 한투요. 한투는 조금 조심해보자. 그래서 혹시나 청약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증권사를 다른 증권사로 우선 종목을 옮기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혹여나 팔 종목이 있으시다면.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NC 차트를 볼게요. NC를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NC. 가격적으로 보자면 뭐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에요. 가격만 본다면 카카오 게임즈보다 10배가 비싸게 보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적에 대비해 본다면 오히려 얼마가 싼 겁니까? 네, 절반가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와 NC소프트가 같은 라인에 있다면 NC는 현재 160만 원대에 있어줘야 카카오 게임즈랑 같은 상황이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정도로 NC는 현재 카카오 게임즈와 비교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200만 원도 볼 수가 있겠죠. 자, NC 같은 경우 현 구간대에서 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 이 구간대에서 바닥 라인을 체크를 이렇게 하잖아요. 만약에 내일 시장에서 80만 원대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NC는 매수를 들어가줘야 됩니다. 가뿐하게 들어가시면서 따라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 고점 자리가 요 확대를 좀 하죠. 전 고점 자리가 99만 7천 원이에요. 자, 제가 만약에 회사 오너입니다. 회사 오너예요. 근데 100만 원이란 가치가 어떨까요? 한번 넘어가 보고 싶은 자리가 아닐까요? 올해 안에는 한번 해보자라고 될 수도 있고 계속 기회. 그러니까 이거 주가 차트를 보더라도 7월까지 해가지고 99만 7천 원 갔었어요. 근데 시장이 좀 안 좋고 불안하고 너무 많이 올랐다는 이유. 사실 그렇게 고평가는 아니지만 너무 많은 매도세가 나왔죠. 쏠림 자체가 다른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올해 100만 원에 대한 기대감 안 가졌을까요? 가졌겠죠? 무조건 가졌다고요. 목표 중에 하나가 내가 회사 오너라면 NC를 그래 올해 한번 100만 원 만들어 보자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숫자니까. 그러면 NC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80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NC는 어떻게 됩니까? 네, 아주 강한 매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 정도의 긴 횡보라면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넷마블로 넘어가죠. 이제 넷마블을 보자면 이 정도 조정이면 사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많이 떨어졌죠. 자, 그런데 넷마블 같은 경우는 약 21선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반등 흐름이 반복적으로 나오고요. 이 라인을 토대로 해서 다음 라인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넷마블은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조금 더. 얼마? 많이도 아니에요. 5만 원만 더 빠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딱 5만 원.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안 빠지고 옆으로 횡보할 수도 있어요. 횡보했다가 라인 이렇게 터치한 다음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도 가능할 것이 자, 빅히트 엔터의 공모 이슈 맞춰서 10월 5일, 6일 날 앞으로 3주 뒤의 흐름에서 봤을 때 지금 구간에선 사실 이슈는 다 알기 때문에 막 튀진 못할 거예요. 하지만 저 자리에서 확대하겠습니다. 저 자리에서 저 횡보를 거친 다음에 이 횡보를 거친 다음에 전고점을 향해 넘어가는 모습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 같은 경우는 현 구간에서 만약에 깨진다면은 17만 5천 원짜리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될 거고 그게 아니라 옆으로 기면서 저 라인을 터치하면서 올라가면 날짜상으로 따져본다면 다음 주 안으로 횡보하다가 만약에 18만 원 살짝 깨면서 반등이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넷마블은 사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셔야 돼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져가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컴투스, 펄어비스 좋은 회사들인데 굳이 이 회사들을 제가 말씀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카카오게임즈를 잘했어. 카카오게임즈를 네, 잘 먹고 나왔어요. 그렇죠? 자, 우리 가족분들 잘 먹었죠? 자,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있죠? 배틀그라운드 개발 업체입니다. 배틀그라운드를 50억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매출이 조 단위예요. 우와! 회사 망하기 직전에 만들었어. 배틀그라운드를 마지막으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정말 고백을 해보자면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단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뭐 놀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보통 제 나이쯤 제가 이제 올해 39살인데 82년생입니다. 이게 한 몇 년 전에 나왔잖아요. 한 번은 해봤을 법도 하는데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크래프톤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이 배틀그라운드 게임 자체 다중 싸우는 거거든요. 100명에서 서로 총싸움하는 거예요. 커다란 필드에서. 근데 이게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이런 게임이 얘가 좀 나왔다고 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그 다음 여러 게임들이 미국에서 따라하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최초가 됐고 복제된 게임들이 중국에서 나왔었고 근데 이게 현재 온라인으로 또 나오면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중국과 인도가 현재 싸우고 있죠. 전쟁한다고 막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중국 쪽 관련된 회사와 뭔가 개발을 하고 있는 크래프톤이 좀 텐센트 쪽이나 이쪽에 약간 연계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바일 쪽 하는 거 막으려고 하니까 약간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긴 해요.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는 네, 중국의 제재를 인도에서 하니까 삼성은 인도를 파고들어서 지금 타이밍에 파고들어서 수익을 내려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시장은 어떻게 보세요? 미중 무역 전쟁을 통해서 화해의 제재를 통해서 약간 힘든 모습이었는데 인도가 또 중국이랑 싸워주니까 인도 시장이 열렸어요. 큰 시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삼성이 인도로 파고들고 있는 모습들. 근데 어쨌든 크래프톤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해요. 자, 그런데 어찌됐든 올해 상반기 매출이 올해 상반기만 8,872억이고 영업이익이 5,137억이에요. 와, 영업이익 보세요. 몇 프로야 이게? 장외에서 시총이 11조고요. 한 15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분할이 안 돼서 그래요. PER은 20배 수준입니다. 네, 20배 수준입니다. 이 회사가 이제 사실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른 게임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하나 가지고 전체 매출의 한 80% 정도를 차지해요. 단일 게임이라 보시면 되죠. 그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고 PC로 했던 게임들이 조금 요즘에 사그라들면서 모바일 쪽으로 하고 있는데 인도 시장 좀 문제되니까 좀 걸림돌이 되기도 한 그런 흐름들이 있긴 한데 이 회사도 이제 네, 진행을 하니까. 근데 무조건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형 구간대에서 굉장히 싸잖아요. 네. 근데 그 장외 거래 사이트를 가면은 요즘에 제가 지난주까진 봤는데 빅히트헌터가 20만 원 정도에 올라온 걸 제가 봤었거든요. 오늘은 모르겠어요. 이번 주는 제가 못 봤어요. 씨가 말라 있는 거를 제가 봤던 기억이 나요. 지난주에 분명히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빅히트헌터가 이제 공모 가격이 형성이 된 게 10만 원 초반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기본적으로 가는 게 빅히트나 뭐 카카오 게임즈나 SK 바이오팜 이런 대여들은 기본적으로 따상을 들어가잖아요. 따상. 그러면 13만 원 치고 따상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네, 바로 거의 40만 원 가까이 가는 거예요. 30만 원 중반까지 가버리니까 20만 원짜리가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해서 분할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이 나온다면 아직 상장은 안 돼 있죠. 네, 장외로 볼 수가 있다. 15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요 종목도 아마 촥 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뭐 있습니까? 카카오뱅크도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러니까 부탁드릴 건 세간의 이슈가 될 정도로 공모주를 하겠다면 세간의 이슈가 될 정도로 큰 종목만 하셔야 돼요. 큰 종목만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세간의 이슈가 되는 큰 종목들은 따상이 기본적으로 갑니다. 네, 트렌드예요. 따상이 기본적으로 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계산을 해요. 공모가 얼마 측정됐어. 오케이. 따상 곱하기 그다음에 1.3 다시 곱해. 그러면 가격 측정되죠? 그거보다 아래에 있는 한참 아래에 있다면은 네, 한번 장외로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세간의 이슈가 되는 정도는 카카오 게임즈, SK 바이오팜, 카카오 뱅크, 빅히트헌터, 뭐 크래프톤 이런 겁니다. 아셨죠? 그거 외에는 그런 흐름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큰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 LG화학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오늘 제가 굉장히 조금 이제 좀 짜증이 어제부터 짜증이 났는데 아니 왜 회사를 분사를 하나? 분사 이슈는 있었어요. 그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얘기가 있었는데 뭐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물적 분할로 가는 게 사실 맞긴 맞는데 조금 답답한 게 냉정하게 말해서 분사 이슈는 한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리스크는 있었고 시점 자체가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그리고 또 하나 테슬라의 배터리 대회가 22일 날 있잖아요. 오늘 테슬라 관련주들이 올랐던 게 뭡니까? 원통형 배터리 디자인이 유출되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아, 테슬라가 배터리 사업을 드디어 따로 하는구나. 그러니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사실 9월 달 내내 8월 말부터 움직이지 못했던 게 뭐예요? 테슬라 배터리 대회 이슈 맞춰서 전후로 해서 주가가 전 움직일 거라 봤거든요. 그때까지는 재미가 없을 겁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데 분할을 했어. 그것도 물적 분할을 했어. 자, 분할은 분할인데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인적 분할은 뭐고 물적 분할은 뭐야? 인적, 물적. 인은 뭐고 물은 뭐야? 이거 보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인적 분할이에요. 네. 인. 그다음에 물. 자, 인적은 내가 만약에 지분을 갖고 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를 쪼갰어. 그러면 신설법인의 주식을 제 지분의 비율만큼 나눠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LG화학의 개인 주주의 주식수 비율이 50%를 넘어가요. 네. 아니 정말 제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아니 LG화학을 산 이유가 뭐야? 우리가 샀던 이유가 뭐냐고요? 배터리 보고 산 거 아니에요. 배터리 성장성 보고 샀는데 배터리를 쪼갰는데 좋아. 인적 분할로 해야 되는데 물적 분할로 한 거야. 물적 분할은 분리하고 신설해버리잖아요. 주식 전체를 모회사가 전부 소유해요. 그러니까 LG화학이 100% 소유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지배 구조상 LG랑 LG 이렇게 화학으로 가잖아요. LG 화학 내려가잖아요. 그럼 또 LG 뭐예요? 뭐 에너지 솔루션인가 이렇게 가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늘 LG가 올랐던 거야. 그래서 LG가 오늘 올랐잖아요. 3%의 무거운 주식이 올랐잖아요. 그렇게 떨어지다가. 그럼 사실 제가 오늘 아까 8시 방송에서 추천을 하면은 LG를 추천했어야 됐어. 사실 추천했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제가 LG를 안 하고 LG화학을 말씀드렸습니다. 추천주 개념이 아니라 LG화학 제가 한번 끝까지 리딩 해보겠다고. 이거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야 되잖아요. 우리 시청자님 분들께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오픈방 들어오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들어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제가 많은 도움을 드리지 못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자는 거죠. 네. 그렇죠. 들어오셔서 얘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제가 사실 내일까지 너무 바빠가지고 그래도 이제 리딩을 해드릴 건데, 네. 본격적인 타이밍은 다음 주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해드릴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죠. 1,500명 거의 다 차면은 제가 지금 두 번째 방을 오픈을 할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다 차면은 도저히 안 되면 방을 오픈할 수 있겠지만은 당장은 1,500명 유지하고 제가 가겠죠. 네. 근데 너무 늦게 들어오면 못 들어오세요. 그 부분 생각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인적은 뭐다? 내가 이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데 분할했으면은 분할을 해서 지분을 나눠주는 거야. 근데 물적을 해버리니까 못 받아. 그러면 만약에 분사가 돼서 나갔어. 그러면 우리 같은 개인 투자는 뭐가 돼요? 뭐가 돼? 아니 나는 배터리 보고 샀는데 배터리 회사에 살려고 다시 공모를 다시 해야 돼. 공모 청약을 다시 해야 된다고. 이런 경우가 어딨어. 그러니 개인들이 오늘 어떻게 LG화학을 그냥 던지죠. 어제 던지는 거예요. 짜증이 나니까.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라고요. 사실 많이 짜증나요. 그런데 좀 장기로 본다면 사실 회사 입장에서 보세요. 배터리에 LG화학에서 배터리 투자하는데 1년에 몇 조 이상을 써야 돼요. 근데 회사에서 LG화학에 돈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그것도 사실 힘들 수 있겠지. 네. 근데 그냥 LG화학으로 증자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또 그건 아니라서 그냥 나눠서 하는 건가? 회사 입장에서는 새롭게 회사를 만들어서 진행하면 더 편하긴 해요. 투자자 입장에서도 자금이 들어올 테니까. 수주 잔고만 배터리 쪽으로 150조예요. 엄청나게 크죠. 네. 그럼 냉정하게 LG라는 회사가 우리 일반 주주들을 생각한다면 뭔가 조금 대안을 줬어야죠. 뭔가. 그럼 주가가 올릴 수 있는 커다란 이슈를 만들어줘서, 응?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지. 이틀 동안 꽂아내리면 어떡합니까?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의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 뭔가 만들어 주세요. LG와 관계자분들 뭔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주주들 내버릴 겁니까? 이렇게 주주 내버리면 LG 이미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진짜 요즘에 제 오픈방에서 하는 소리 뭔지 아세요? LG폰 다 갖다 버리겠대요. 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LG화학 주식이 있는 사람은 LG폰 쓰기 싫어졌어요, 벌써. 삼성폰으로 갈아타겠답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딩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LG화학 내일 한 번 더 밀려버린다면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가 될 수도 있어서, 그리고 사실 리딩을 언제부터 하려고 그랬냐면 배터리 데이 그때 이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으니 도와드리겠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어떤 종목도 상담 다 해드립니다. 오픈방입니다. 1대1 아닙니다. 오픈방이라 상담 다 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문의하시고 고민 터시고, 네, 제가 가끔씩 드리는 추천주 한번 관심주 보시고 대응 한번 해보시고 하고요. 네. 제 오픈방 들어오시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시끄러운 방입니다. 즐기시는 방. 사람의 욕구를 막지 않습니다. 떠들고 싶은 대로, 적고 싶은 대로 글 적으십시오. 상관없어요. 마음껏 즐기시고. 네. 우리 방은 놀이터입니다. 놀이터. 즐거운 놀이터라고요. 아셨죠? 꼭 들어오셔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사실 오늘 핵심 이슈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주식 예를 들어서 갖고 왔는데, 그 다음에 소마젠이라는 주식, 그런 종목이 있어. 급등주요. 급등주가 있는, 다른 것도 많겠지만 급등주예요. 급등주가 있는데 갑자기 뉴스거리에서 오버행 이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버행 이슈가 뭐야? 쏟아져 나올 건가? 뭐지? 그거를 전자공시 시스템을 활용해서, 네,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거를 최소한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체크할 수 있어요. 그거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대응을 좀 해볼 건데, 잠깐만요.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페이지 제가 뭘 넣어놨더라? 네, 요거만 보고 할게요. 네, 그러니까 쏟아져 나올 물량인데, 그냥 용법 문어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런 거예요. 오버행이 주식시장에서 언제든지 매물로 쏟아질 수 있는 잠재적인 과잉 물량의 주식을 의미하는 용어예요. 근데 이거가 공시사항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요거 보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 그 일요일 날 공개 방송하면서 많이 놀랐던 게 뭐냐면, 주식을 기본적으로 하시는데 전자공시 시스템을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상당히 놀랐어요. 정말 거짓말 하나 안 하고 공개 방송이 한 200명 좀 안 되게 들어오셨어요. 200명 안 되게 들어오셨는데, 그 중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모른다고 적으신 분이 약 20여 명 되셨어요. 근데 보통 채팅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훨씬 더 많아요, 채팅하는 사람들보다. 그럼 최소한 들어온 인원 중에 제가 볼 때는 50에서 70명 정도는 모른다는 거예요. 네, 최소 50명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200명 중에 50명이 몰랐어. 4분의 1이 몰랐던 거. 순간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아, 우리 이제 주린이 분들이 이 정도까지 주식에 대해서 체크를 안 하고 그냥 기분적인, 그다음에 차트 보고 그냥 거래량 올라가면 좋은 거라고 막 이렇게 주식을 하시는 건가? 급등주를 보시고 겁을 안 내시는 건가? 꼭대기에 들어간 순간,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산 가격보다 위로 안 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산 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알아요. 한 주 한 주 막 사고 팝니다. 사고 싶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저도 다 해봤죠. 네, 그거를 피하는 방법. 그리고 사고 났는데 확인하는 방법. 네,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로 가죠.
자, 우선은 M포탈이든 뭐 D포탈이든 어느 인터넷 사이트든 상관없습니다.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적으시던가 아니면 영어로 DART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그렇게 적으시면 대한민국 기업정보의 창 DART, DART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여기다가 제가 오늘 예시로 준비한 종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그래도 반등이 나왔는데 이슈가 나와서. 자, 필로시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인데요. 주가가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14일 날 전환 청구를 했어요. 전환 청구를 했거든요. 근데 물량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나왔어요. 공시도 나와 있는데 요거네요. 죄송합니다. 잘못 눌렀네요. 11일 날 죄송합니다. 이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전환 청구 행사된 주식 수가 1270만 주인 거예요. 1270만 주. 아니 말이 1270만 주지 여러분. 상장 주식 수가 6500만 주예요. 그럼 주가가 어떻게 해요? 견딜 수가 있나요? 근데 이게 이미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뭘 봐야 되냐면 항상 체크하지만 뒤로 이렇게 넘기시다 보면은 이렇게 반기 보고서라고 있어요. 반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 분기 보고서라고 나와 있어요. 네. 반기 보고서 나와 있어요. 이거. 반기 보고서 있는데 요거 들어가세요. 들어가셔서 자, 띄우시면 화면 크게 해서요. 왼쪽에 보시면 제 마우스 올려놨는데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있어요. 여기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있어요. 메모하세요. 1번 회사의 개요의 세 번째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있습니다. 무조건 자본금 변동사항이라고 있어요. 요거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면 그간에 이 회사에서 했던 모든 내용이 다 나옵니다. 유증을 했나, 배당을 줬나, 전환권 행사를 했나, 뭐 또 다른 거 있나, 일반 공모 했나, 다 나와요. 주식 매수 선택권 했나, 뭐 스톡옵션까지 다 나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종목은 이제 좀 상당히 많이 하긴 했어, 사실. 2018년부터 쫙 나옵니다. 많이 하죠. 이게 많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회사가 돈이 필요했으니까. 넘기면 여기 중요한 게 나오는데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이라고 글이 있어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자, 그 색 까먹으셨죠? 어디서? 자본금 변동사항에서 들어가요.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메모하세요, 빨리. 자본금 변동사항. 다트에서 종목 이름 치고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들어간 다음에 자본금 변동사항 들어가시고 미상환 전환사채 발행 현황. 자, 핸드폰으로 찍으세요, 빨리. 네, 찍으시면 돼요. 찍으세요. 거기 보면 여기 나와 있어요. 밑에 보시면 자, 발행일이 있어요. 발행일. 최근에 조심을 해야 될 발행일. 보시면 2019년 9월 10일, 2019년 9월 10일이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9년 7월 8일. 그러니까 발행하고 나서 이 전환사채는 1년 뒤에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전환사채라는 것은 1년 뒤에 주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1년 동안 보호예수가 있어요.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 보호예수가 있어요. 여러분, 전환사채 발행이라고 딱 뜨고 누가 투자했다고 밑에 쫙 나오죠? 쭉쭉 나온다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전환가액이라고 나와요, 여기. 일로 좀 갈게요. 자, 전환가액이라고 나와요. 이 전환가액에 1270원 쭉쭉 나오죠? 근데 10, 11, 12회가 1265원, 1329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 필로시스 주가로 갑니다. 필로시스로 갈게요. 아까 1200원, 1300원이었죠? 주가 얼마예요? 현재 6,000원, 7,000원 합니다. 자, 이 공시가 나왔던 게 언제죠? 빠졌던 날 전이니까 이때죠.
아,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게 나올 거라는 건 방금 뭐예요? 자본금 변동사항에 들어가서 우리가 사실 알 수가 있었어요.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거. 근데 2017년 9월과 2018년 4월과 2019년 1월과 7월에 했던 거는 아직 안 나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날짜 예측이 안 돼. 이것들은 언제 나올지 몰라. 잠재적 물량이었었던 거지, 사실. 그런데 바로 다가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었어, 두 개가. 그러면 사실 이날은 조금은 조심해야 돼요. 1년 뒤인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한 20일이나 한 9월 말까지는 조금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했어야 돼요. 근데 또 뭐가 문제냐? 이게 바로 나와서 바로 다음날 던지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환 청구를 하게 되면 2주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전환 청구를 하게 되면 2주 뒤에 물량이 내 계좌로 들어오고, 제가 만약에 할 경우에 들어오고 팔 수가 있어요. 오케이? 팔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겁먹은 물량들이 화요일 날 빠져버리고 수요일 날 빠져버리고 목요일 날은 오늘 이슈가 나왔어. FDA 또 이슈 나왔어. 필로시스가 뭔가 일본으로 뭐 나왔나? 이슈가 나왔어. 잠깐만요. 제가 여러 종목들 헷갈리다 보니까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이 종목이 급등을 했거든요. 제가 지금 다시 봐야겠는데 또 급등이 나왔어. 하여튼 뭐 있어요. 단일 판매 이건가 보다. 네, 요거네요. 코로나 진단 레피드 키트 공급 계약 262억짜리 일본 맞네. 요게 나오면서 아침 10시에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치긴 했었어요. 그쵸? 여기 딱 올라쳤네. 네. 근데 이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다시 떨어져 버렸죠. 왜요? 이 물량들을 팔기 위해서 타이밍 맞춘 거 아니야? 자, 전환사채를 투자했는데 1년 뒤에 이거를 전환 청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이사회 승인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지 이거를 해줍니다. 도장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전환 청구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예탁원 처리해가지고 이게 2주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날짜상으로는 9월 말은 돼야 이걸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로 올라가더라도 당장의 주가가 밀려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거를 1,200원, 1,300원에 가지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를 도와줬던 거죠, 사실. 시비를 찍어주면서 야, 너네 회사 열심히 해봐라. 열심히 해. 응, 열심히 해. 우리가 도와줄게. 일단 돈 넣어줄게. 돈 빌려줄게. 전환사채예요. 채권자가 된 거야, 내가. 그리고 주가만 올려. 안 그러면 상환 안 하고 주식으로 받을게. 시비는,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가가 못 가면 상환할 수 있어요. 상환해가지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이자와 함께.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가 되는데 옛날에 부자들의 전유물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자산가들의 투자 전유물이에요. 왜요? 회사를 내용을 알아야 되고 회사에서 승인이 나와야 돼요. 투자하려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회사 당연히 많이 알겠죠? 그렇죠? 좀 도와줘. 오케이, 얼마 도와줄까? 20억만 찍어줘. 잘 해줄게. 상환해 줄 거야. 잘 안 되면 해줄게. 그래, 알았어. 찍어줄게. 딱 찍어. 이자도 많이 줘. 이렇게 표면이자 많이 줄게. 한 4% 줄게. 만기도 한 4%, 5% 줄게. 그래, 알았다. 좋다. 투자 들어가서 주가가 쫙 잘 갔어. 투자한 금액으로 회사 운영을 잘해가지고 잘 간 거죠. 그 1년이 딱 됐을 때 내가 투자한 단가가 5,000원인데 주가가 예를 들어 2만 원가 있어. 너무너무 해피하잖아. 전환 시청해. 팔아먹는 거죠. 빵빵빵.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회사 관계자와의 조금 회사 친해야 되는 거죠. 어찌 보면. 근데 그거를 개인들이 잘 못하다 보니 뭐예요? 메자닌 투자라고 메자닌 펀드라는 게 뭐 증권사나 가면 있잖아요. 메자닌 펀드로 들어보셨죠? 그 메자닌 펀드를 받아서 투자를 했고 라임 자산운용, 옵티머스 등 네. 그거를 좋은 회사에 알맞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또 안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상환받지 못하고 돈을 돌려드리지 못하고 투자들한테 그런 경우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데 정말 좋은 회사를 잘 선택해서 투자가 들어가면 정말 재미있게 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필로시스는 그런 이유. 그러면 보세요. 시총이 4천억인데 아까 주식 수를 비교해 보자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1200만 주가 나와야 돼요. 어찌됐던 9월 말쯤 되면 1200만 주가 시장에 쏟아져 나올 거예요. 펑.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오늘 같은 좋은 이슈거리, 뭐 공급 계약 있다면 바로바로 내고 또 소식을 낼 수도 있어요.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네. 그런데 나중에 물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물량이 매도가 나오는 거지? 특정 증권사에서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때 따라 들어가시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지금부터는 앞으로 한 달 동안은 필로시스 헬스케어에 대해서는 만약에 신규 접근자 분이라면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자, 한 번 더 이거만 설명드리고 소마젠만 빨리 볼게요. 시간이 3분 남았다니까 딱 맞을 것 같아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 들어가셔서 그 어떤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종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들어가셔서 자본금 변동상 뭐해서 반기 보고서나 분기 보고서, 지금은 반기 보고서겠죠? 반기가 끝났으니까 자본금 변동상 들어가셔서 미상환 전환사채를 체크하세요. 미상환 전환사채. 그게 핵심입니다. 미상환 전환사채 핵심 보신 다음에 1년, 지금 날짜 기준으로 1년 전에 발행한 것들이 있는가. 전환사채는 1년의 보호예수가 있기 때문에 1년 뒤부터 나올 수가 있으니까 1년 전에 물량이 주의할 것이 있는가. 이 물량들이 바로 오버행 이슈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셨죠? 자, 그 다음 이쪽으로 넘어가세요. 소마젠 같은 경우 볼게요. 네. 소마젠을 보면 전자공시 들어가 보시면 이건 조금 달라요.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이거는 자본금 변동상에 들어가면 없고요. 요 낸 보고서, 상장하기 전에 낸 보고서에 들어가면 발행인에 관한 사항에서 재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 들어가 보시면 전환사채 세부 내역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나오는데 US 달러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소마젠 같은 경우가 마크로젠 미국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나와요. 2.421달러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소마젠의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 14,700원이에요. 돈 많이 벌었겠죠? 엄청나게 벌었겠죠? 근데 상장하고 나서 이거를 언제 전환 신청을 할지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최근에 이거를 아무런 공시도 없어. 갑자기 14일 날 장 끝나고 나서 이거를 딱 띄워. 소마젠 전환 청구한다. 몇 주? 206만 주. 206만 주. 상장 주식 수가 168만 주인데, 이제 1680만 주인데 200만 주를 한단 말이에요. 단가 나오죠, 밑에. 아까 2.4달러예요. 전환가가 얼마? 2,876원 나오잖아요. 2,876원. 2.4달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거는 공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상장하고 나서 언제 나올지 사실 몰랐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주가가 어떻게 돼요? 꽂아버리는 거지, 밑으로. 하루 거래량이 20만 주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분할해가지고 상장시키면 어디가 덧나나? 왜 한꺼번에 이거를 하는 건지. 필로시스도 1200만 주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좀 나눠서 하시면 안 됐나요? LG화학도 주주들을 위해서 조금 뭔가를 다른 대책을 세우면 안 됐었나요? 왜 우리가 봉이야? 자, 여러분들 그것을 막기 위해서 제가 도와드립니다.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꼭 이 방법들을 기억하시고 행동을, 대응을 하셔야지만 이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면 안 됩니다. 똑똑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셨죠? 그래서 오늘 강의 제가 이렇게 도와드렸는데 뉴욕 증시가 좀 빠르게 회복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걱정입니다. 내일 오전 시장 또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 제가 또 많은 도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제 오픈방 들어오셔서 또 큰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